천하제일검 제12화 도검신과 상멸도. 마첨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펴졌다. 감정의 진폭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그래서 마첨이 비웃듯 물었다. 그걸로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도검신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얼굴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설마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럴 거였으면 금은 보화는 왜 갖고 왔겠습니까? 협조 안 하면 황제한테 다 일러 바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도검신이 그제야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라기보다는 냉소에 가까웠다. 대인,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박자 쉬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대인을 도우면 저도 대인과 한 배를 타는 겁니다. 대인이 고변당하면 저도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인과 한 몸이자 대인의 듬직한 지원군이 된다는 겁니다. 도검신은 잠깐 숨을 고르고는 다시 말했다. 이 황실 제일인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첨은 말없이 도검신을 빤히 쳐다봤다. 맞는 말이긴 하지. 도검신과 손잡으면 나쁠 게 없었다. 진무쌍이 죽은 지금 무공으로 따지면 황실 무인 중에서 도검신이 최고였다. 그런 놈이 내 편이 된다. 뒤가 든든해지는 건 당연했다. 그건 좋은 생각이야. 마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를 도우면 너도 나를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말이지. 하하, 바로 그겁니다. 도검신이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마첨도 따라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좋아. 그런데 말이야. 마첨이 팔짱을 끼며 물었다. 너는 왜 그렇게 진생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 내가 보기엔 세력이 다 떨어져 나간 하룻강아지에 불과한데. 도검신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대인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저는 조어성 초원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능력을요. 능력? 조그만 게 벌써 진법을 사용하더군요. 새로운 무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고작 10살짜리가요, 대인. 도검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런 놈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 끝까지 복수하려 들 겁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잠깐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천하의 기재가 상상도 못할 무공을 익혀서 찾아오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 마첨이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도검신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무지막지하지만 씩 웃었다. 관상에 대해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빨리 제거 안 하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됩니다. 마첨이 잠시 침묵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우선 살수를 보낼 겁니다. 도검신이 즉답했다.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다는 투였다. 만약 우리 살수가 실패하면 응? 천랑국에 진생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진무쌍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쪽도 거절 못합니다. 마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 뜻대로 하지.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음모의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다. 도검신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자마자 입을 열었다. 상멸도를 불러라. 시종이 황급히 달려나갔다. 상멸도는 도검신, 흑무벌과 함께 황실의 3대 살성으로 불리는 자였다. 그 이름만으로도 강호인들이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멸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부르셨습니까? 앉게. 도검신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상멸도가 자리에 앉아 도검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와 나 인연이 참 기묘하지 않은가? 그러게 말입니다. 상멸도가 쓴 웃음을 지었다. 둘의 과거는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악연이었다. 그리고 지금 상멸도는 도검신의 의제가 되었다. 두 사람이 외부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상멸도는 본래 암전이라는 자객 집단의 우두머리였다. 암전은 강호 최고의 살수 조직으로 돈만 주면 누구든 죽일 수 있다는 악명 높은 집단이었다. 한때 강호에 도검신이 소림사에서 혈화심경이라는 비급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혈화심경.
전대 마인의 B급. 그걸 익히면 누구든 천하제일인이 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따라붙었다. 천하제일인은 무공을 익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목표다. 그걸 이룰 수 있는 B급이 세상에 나왔다니 누구든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진짜 세상이 미친 줄로 알았습니다. 상멸도가 회상하듯 말했다. 각지에서 무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죠. 다들 눈이 뒤집혀서. 그래, 나도 정신 없었지. 도검신이 픽 웃었다. 당시 도검신은 이미 혈화심경의 약점을 간파하고 역혈진기를 완성한 상태였다.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 없었다. 천하의 고수들이 덤볐지만 10초를 넘긴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때 나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상멸도가 말했다. 혈화심경을 찾아달라고.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죠. 제가 안전을 운영하며 평생 번 돈보다 많았으니까요. 탐욕스러운 놈.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상멸도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당시 도검신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했다. 도검신은 각지의 무사들뿐 아니라 소림사 승려들에게까지 쫓기고 있었다.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끝없이 움직여야 했다. 그럼에도 그의 막강한 무공 앞에서 덤비는 무사들은 모두 낙엽처럼 쓰러졌다. 사람들은 그게 다 혈화심경의 위력이라고 생각했죠. 상멸도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더 미친 듯이 덤벼들었고요. 나도 이상했어.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쫓아오나 싶었지. 제가 일부러 정보를 흘렸으니까요. 상멸도가 씩 웃었다. 대인의 위치를, 동선을 계속 흘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게요. 그래서 내가 지쳐서 쓰러지길 기다린 거군. 바로 그겁니다. 상멸도가 손뼉을 쳤다. 아무리 혈화심경을 익혔다고 해도 사람의 몸뚱이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겁니다. 언젠가는 진력이 바닥나기 마련이죠. 그때 잡으면 귀지 파내는 것보다 쉽겠다 싶었습니다. 도검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치밀한 놈이야, 자네는. 과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다. 어느 시골의 외딴 객잔. 한낮 도검신은 술과 고기를 잔뜩 시켜놓고 정신없이 먹고 있었다. 스님 주제에 술에 고기라니. 객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감히 뭐라 할 수 없었다. 도검신의 기세는 그만큼 위압적이었다. 그때 진짜 배고팠거든. 도검신이 웃으며 말했다. 며칠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사들이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었죠. 상멸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과거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상멸도는 도검신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호로고. 삼국시대 제갈공명과 사마이가 목숨을 건 대결을 펼쳤던 바로 그곳.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골짜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천연의 감옥. 당시 사마이는 제갈공명의 화공에 걸려 불에 타 죽을 뻔했다. 그 순간 갑자기 폭우가 내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전해진다. 공명은 이를 두고 이를 꾀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이구나 라고 말하며 탄식했다고 한다. 호로곡은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당시 도검신은 역혈진기를 완성한 후 각지를 떠돌며 고수들에게 비물을 신청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실력을 겨루는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다. 무사들이 때를 지어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혈화심경을 내놓아라. 소림의 비급을 훔쳐 도망친 놈!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처음에는 일일이 상대했다. 1명, 2명. 도검신의 검이 번쩍일 때마다 누군가는 쓰러졌다. 하지만 수가 점점 늘어났다. 10명, 20명, 30명.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도검신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사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북쪽에서 무사들이 나타나면 남쪽으로, 동쪽에서 추격자가 오면 서쪽으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향했다. 바로 호로고. 그는 몰랐다. 자신이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몰리고 있다는 걸. 상멸도가 노리는 건 바로 이것이었다. 도검신을 천천히 조금씩
호로곡이라는 거대한 함정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과거에는 비가 사마이를 구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도검신을 구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었다. 도검신은 호로곡 입구에 도착했다. 좁은 골짜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옆으로 높이 솟은 산들. 하늘은 좁게 보였고 길은 어두웠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무심하게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아 다닐 수는 없어. 그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처음 계획은 간단했다. 집무쌍만 무너뜨리고 다시 소림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이미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에게 패한 자의 수하들이었다. 그 다음에는 각지의 무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림의 무승들까지 쫓아왔다. 자신을 쫓아온 동문들. 그는 그들까지 죽였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익숙한 얼굴들이 쓰러졌다. 함께 수련하던 사형제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하늘을 보며 자랐던 이들.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소림으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아니, 이미 끊어진 건지도 몰랐다. 도검신은 골짜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신기한 일이었다. 호로곡 끝자락에 객잔이 보였다. 여기에 객잔이? 도검신은 눈을 가늘게 떴다. 객잔을 중심으로 몇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골짜기 안에 작은 마을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계속 말린 음식만 씹으며 걸어왔더니 따뜻한 음식 냄새에 몸이 반응했다. 군침이 돌았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도검신은 객잔으로 들어갔다. 구운 고기와 소고기탕, 뱉거나 한 병 주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도검신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다. 뜨겁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무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대여섯 명. 모두 험악한 얼굴이었다. 그 중에서도 수염이 산적처럼 얼굴을 뒤덮은 자가 앞으로 나섰다. 도검신, 여기 있었구나. 우렁찬 목소리였다. 나는 하북의 장왕이라고 한다. 내 명성은 들어봤느냐? 도검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놓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다. 장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야? 내가 보이지 않느냐? 도검신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천천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너 말이다. 도검신. 도검신이라뇨. 도검신은 태연하게 말했다. 저는 종무라고 합니다. 그저 떠돌이 무사일 뿐이고요. 하하하. 웃기는 소리. 장왕이 비웃었다. 우리는 이미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다. 키는 6촉의 마른 체구. 얼굴은 하얗고 회색 도포를 입었다. 무엇보다 삭발을 했다. 이것이 딱 내 놈의 모습 아니냐? 도검신의 눈빛이 변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건 누군가 무사들에게 그에 대해 일일이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도검신은 깨달았다. 무사들이 끊임없이 출몰한 것도 자신이 계속 이곳으로 밀려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됐어. 이렇게 피곤하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싸우느니 한 곳에서 몰아서 끝을 보는 편이 낫다. 생사를 가르고 나면 적어도 당분간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지. 그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자는 막대기처럼 키가 컸다. 손에는 장창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객잔 안을 훑어보며 외쳤다. 나는 호중주다. 도검신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호중주는 창끝을 곱게 겨누며 말했다. 도검신 멀리 못 갔구나. 혈화신경을 내놔라. 그러면 이곳을 빠져나갈 길은 열어주겠다. 도검신은 여전히 숟가락을 놓지 않았다. 혈화신경. 다들 그것만 찾는군. 그 순간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누군가 객잔 안으로 날아들었다. 호중주. 새로 나타난 사내가 노골적인 저기를 담아 소리쳤다. 내깟 놈이 무슨 재주로 이곳에서 사람을 빼낸단 말이냐? 호중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후안, 이 원숭이 새끼가 누구한테 큰 소리야? 뭐? 후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순간 객잔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장황, 호중주, 후안, 이 세 무리가 서로를 견제하며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의 도검신은 꿈쩍도 않고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객잔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때였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호각 소리가 객잔을 가득 메웠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엄청난 내력이었다. 도검신도 놀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객잔 문을 바라봤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섰다. 얼굴이 유난히 길고 코끝이 메부리코처럼 구부러진 게 영락없는 독수리상이었다. 와글와글 떠들던 무리들의 입이 일제히 다물어졌다. 모두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남자를 쳐다봤다. 저자는 장황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곡비량. 어떻게 저자까지? 중얼거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곡비량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혔다. 오호, 장왕 아닌가? 곡비량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당선단에서 한 약속은 벌써 싹 잊어버렸나? 아니면 치매가 생겼나? 장황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방선단의 약속이란 그곳에서 곡비량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후 목숨을 구걸하며 했던 그 약속을 말한다. 3년간 절대 강호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장황의 몸이 떨렸다. 적들을 찢어발기며 장황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저 거대한 손바닥. 그곳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혈화심경만 손에 넣으면 절세의 무공을 익혀서 반드시 그 새끼를 죽여버린다. 장황이 혈화심경을 노리는 이유가 바로 곡비량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나타나다니 장황은 고개를 숙였다. 곡비량은 호중주와 후안을 번갈아 보며 턱을 까딱였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 호중주의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후안도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곡비량,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괴물. 포교 출신으로 범인을 쫓다가 어느 죽어가는 흑도 고수에게서 비급을 얻어 단숨에 천하의 이름을 떨친 자. 호중주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당신의 무공은 이미 견줄 자가 없는데 어찌 이런 개싸움을 하려고 하시오? 개싸움. 곡비량이 껄껄 웃었다. 개싸움이 아니라 개를 때려잡는 거겠지. 후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참다 못해 소리쳤다. 그러냐? 우리가 너를 때려잡는 거냐? 순간 곡비량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다. 싸늘한 눈빛이 후안을 관통했다. 후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곡비량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개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원숭이를 때려잡게 생겼구나. 곡비량의 웃음소리가 객잔을 가득 채웠다. 비웃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웃음을 멈춘 곡비량이 말했다. 늦거라. 나는 궁금한 게 있어서 혈화심경을 잠깐 보려는 것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기정사실을 통보하는 것 같았다. 일견한 후에는 세상에 공개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꺼져라. 안 그러면 곡비량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개든 원숭이든 다 때려잡겠다. 그때였다. 장황이 후안과 호중주를 향해 슬쩍 눈을 깜박였다. 힘을 합치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후안과 호중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장황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곡비량. 장황이 소리쳤다.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래봤자 넌 혼자야. 손바닥을 툭툭 치며 비웃었다. 내가 여기 세 사람의 협공을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은가? 당해낼지 못할지는 곡비량이 여유롭게 웃으며 칼을 뽑았다. 시험해보면 알겠지. 칼날이 빛을 타고 흘렀다. 길고 가늘게 휘어진 기묘한 곡선의 칼. 마치 초승달을 닮았다. 이 칼은 샴시르라고 한다. 곡비량이 칼날을 쓰다듬었다. 애무하듯 다정하게. 안식국에서 가져온 거지. 오랜만에 내 샴시르가 피맛을 보게 생겼구나. 그 순간 장황이 두 손바닥을 넓게 펼쳤다.
거대한 손에서 뭔가 뜨거운 기운이 피어올랐다. 호중주는 창을 비스듬히 세웠다. 날카로운 창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후아는 고슴도치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그때 도검신이 빙긋 웃었다. 저들끼리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개판이네 진짜. 하지만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사방에서 느껴지는 기의 압박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고수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증거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더 있다가는 몸이 터질 것 같았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도검신이 짝짝 손뼉을 쳤다. 좋은 생각이야.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너희들끼리 먼저 싸워. 그리고 이긴 놈이 나랑 겨루는 거지. 도검신이 혈화심경을 들어보였다. 내가 지면 두말 없이 비급을 주겠다. 완벽한 이의제였다. 적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계책? 그런데 무서운 건 다들 계책인 줄 알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였다. 혈화심경이라는 미끼가 너무 달콤했으니까. 도검신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일부러 밖을 향해. 거기 밖에 있는 도둑놈들. 눈치 보지 말고 어서 들어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된 거 혈화신경을 걸고 무술 대회를 여는 건 어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벽이 부서졌다. 천장이 무너졌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수십 명이 동시에 뛰어들었다. 검을 든 자, 돌을 든 자, 맨손인 자. 흉흉한 눈빛들이 객잔 안을 가득 채웠다.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위기. 하나같이 무림의 고수들이었다. 도검신이 크게 손뼉을 쳤다. 객잔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모두 이 도검신을 보러 온 모양인데.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환영하오 환영해. 그 순간 백의를 입고 하얀 삿갓을 쓴 자가 앞으로 나섰다. 삿갓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였다. 나는 배궁이라고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우리가 설마 내 놈의 그 대머리를 보러 왔겠느냐? 객잔 안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궁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닥치고 어서 혈화심경을 내놓거라. 도검신은 여유롭게 고개를 저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허허허 혈화신경을 달라고? 그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만약 당신한테 주면 저들이 가만히 있을까? 도검신의 손가락이 한 방향을 가리켰다. 특히 저 곡비량은 절대 당신의 하수가 아닌 것 같은데. 배궁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향했다. 곡비량이 창가에 검을 짚고 서 있었다. 그 앞에서 혈화신경을 달라니? 도검신이 피식 웃었다. 목숨이 서너 개는 되는 모양이야. 배궁의 얼굴이 굳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안녕하시오. 곡태엽. 그가 급히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소? 곡비량은 여전히 한 손에 검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검을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내가 별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내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목숨이 아깝거든 썩 물러가거라. 배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때였다. 고! 너무 광화하네. 이곳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 공동의 적이 되고 말아 고리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천하의 곡비량도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여자의 웃음소리가 객잔 안을 채웠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입술이 핏빛처럼 붉었다. 마치 피를 바른 것처럼. 곡비량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그는 재빨리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췄다. 안녕하시오, 주묘랑. 그의 목소리에 존경이 묻어났다. 어떻게 이 궁벽한 객장까지 오셨소? 이곳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소이다. 그래서 나더러 꺼지란 말이냐? 주묘랑이 가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날이 서 있었다. 좋다. 혈화신경만 주면 꺼지지. 객잔 안이 웅성거렸다. 뭐야, 혈화신경을 달라고. 왜 우리가 물러나야 하는 거야? 주묘랑이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우리는 모두 저 중머리가 혈화신경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에 온 것이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혈화신경을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그러니 우선 저자를 제압해서 혈화신경을 확인하는 게 우선 아닌가? 객잔 안이 술렁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맞아. 우선 확인부터 해야지. 배궁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다. 맞다. 우리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는 도검신을 노려보며 말했다. 도검신, 어떠냐? 혈화신경을 꺼내봐라. 꺼내. 보여줘. 진짜 갖고 있기는 한 거야? 군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도검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계획이 틀어졌어. 애초에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 싸우며 시간을 끌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하나로 뭉치려는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믿는 구석이 있었다. 그는 끝까지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아. 도검신이 천천히 말했다. 객잔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 시선을 천천히 돌리며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뭐? 누군가 되물었다. 누가 이 혈화신경을 차지할지 정해야 하지 않겠나? 도검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객잔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건 사람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다. 경계의 눈빛이었다. 이곳에 있는 무리민들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검신이 계속 말했다. 그에게 주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주겠네. 배궁이 미간을 찌푸렸다. 한 사람을 지목하라고? 그게 가능한 말인가? 오, 주묘랑이 냉소를 흘렸다. 우리 중 누가 양보하겠어? 도검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야, 너희들처럼 욕심 많은 자들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리는 없겠지. 호중주가 소리쳤다. 도검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비록 내 무공이 뛰어나지만 여긴 너 혼자뿐이란 걸 기억해라. 도검신은 코웃음을 친 후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지. 다른 방법? 너희들끼리 상의를 해서 방법을 정해라. 도검신의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났다. 나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혈화신경을 내놓겠다. 객잔 안이 웅성거렸다. 저놈이 지금 우리를 갖고 노는 거 아냐? 방법을 정하라니 그게 쉽게 되겠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도검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다. 그래, 싸워라. 서로 물어뜯어라. 과연 서로 으르렁대기만 할 뿐 쉽게 결론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곡비량이 입을 열었다. 도검신, 객잔 안이 조용해졌다. 곡비량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었다. 내 생각은 무엇이냐? 도검신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 생각을 말하면 그대로 따를 테냐? 먼저 말해야 그 말대로 할 건지 결정할 게 아닌가? 곡비량이 차분하게 답했다. 그러면 좋아. 도검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을 말하지. 하지만 따르든 말든 결정은 너희들이 해라. 잠시 침묵. 그 전에 먼저 혈화신경을 보여주겠네. 무리민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모두가 도검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초집중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도검신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교묘하게 군웅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었다. 무서운 심기였다. 도검신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객잔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손에 쏠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탁자 한가운데에 책 한 권을 올려놓았다. 혈화신경. 피로 적신 듯 새빨간 표지였다. 그 위에 검은 글씨가 정교하게 쓰여 있었다. 보기만 해도 눈에 핏물이 들 것 같았다. 흉흉한 기운이 책에서 뿜어져 나왔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무인들은 그 책을 보자 눈에 핏발이 섰다. 손이 저절로 앞으로 뻗어 나오려 했다. 본능적으로 탐욕이 끌어올랐다.
저걸 손에 넣으면 천하제일이 될 수 있어. 도검신이 책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자, 여기 혈화신경이 있네. 순간 침묵이 흘렀다. 무리민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도검신의 말을 기다렸다.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다. 여기서 무술 대회를 여는 거야. 무술 대회? 그래서 이기는 최후의 1인이 혈화신경을 가져가는 거지. 말은 그럴듯했다. 공정해 보였다. 실력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 무인으로서 가장 떳떳한 방법이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무공이 약한 자들은 꼬리를 내렸고 무공이 강한 자들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도검신의 의도는 따로 있었다. 서로 싸우게 만들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무술 대회라는 명목으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지. 최후의 1인이 남는다 해도 승자가 가려질 때쯤이면 모두 내력이 바닥날 것이다. 서로 싸우느라 기진맥진할 것이다. 그러면 도검신은 혈화신경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다. 완벽한 계략이었다. 그때였다. 호! 주묘랑이 크게 웃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멋진 생각이야, 도검신. 그녀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다. 우리끼리 싸우다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객잔 안이 술렁였다.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수작이지. 주묘랑의 핏빛 입술이 비틀어졌다. 누가 그 계략에 당할 줄 알았느냐? 역시 주묘랑은 여우였다.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무리민들이 주묘랑의 말에 탄성을 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비급을 앞에 두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도 약속도. 시선이 다시 도검신에게 쏠렸다. 이번엔 경계와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도검신은 고개를 저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누군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나 도검신은 강호를 주유하며 약속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어떻게 이토록 사람을 핍박하느냐? 도검신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상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도검신은 이를 갈며 사람들을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날 믿겠느냐? 주묘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간단하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혈도를 찍겠다. 혈도는 무술대회가 끝나면 바로 풀어주마. 어때? 공평하지 않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도검신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닥쳐라. 도검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고분고분하게 대해주니까 내가 곱분이로 보이느냐? 사방에 내 원수가 널려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도 못할 때 누가 칼을 휘두르면 어쩌란 말이냐? 나보고 그냥 가만히 죽으란 소리 아니냐? 도검신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다.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너무 빨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뭐야? 도검신이 고개를 확 돌렸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저자가 혈화신경을 갖고 달아난다. 도검신이 외쳤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였다. 저 자는 풍조? 풍조야! 거기서! 잡아라! 사람들이 검은 그림자를 향해 달려갔다. 순식간에 객잔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발소리, 고함,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뒤섞였다. 그런데 도검신은 쫓아가지 않았다. 아니, 쫓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미소였다. 비웃음에 가까운. 바보들. 그가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혈화신경은 가짜였다. 진짜는 여전히 그의 품에 있었다. 도검신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사람들이 간 방향과 반대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공을 펼칠 준비를 했다. 이제 이 혼란 속에서 빠져나가면 된다. 너무 쉬웠다. 그런데 쾅쾅쾅. 갑자기 모든 문이 동시에 닫혔다. 무거운 나무 문이 바닥을 울리며 닫히는 소리가 객잔 전체를 뒤흔들었다. 뭐야? 도검신이 멈춰섰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객잔 뭔가 이상했다. 아까부터 신경 썼어야 했는데.
객잔이란 원래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있어야 한다. 대로변, 시장 근처, 마을 입구 그런 곳에 있어야 장사가 된다. 그런데 이곳은 막다른 골목 끝이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곳, 즉 객잔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다. 젠장, 배가 너무 고파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도검씨는 이를 갈았다. 그리고 다시 주변을 둘러봤다. 객잔 주인과 점소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고 보니 객잔 주인과 점소이들도 이상했다. 걸음걸이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객잔 주인은 허리가 곧게 펴졌고 발디딤이 안정적이었다. 무공을 오래 수련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었다. 점소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움직임이 너무 매끄러웠다. 일반 점소이들이 저렇게 움직일 리 없다. 저들은 모두 무림 고수였다. 함정이다. 도검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처음부터 나를 잡으려고 판을 짠 거야.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금 당장. 도검신은 가장 가까운 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동시에 손바닥에 진기를 끌어올렸다. 역혈장. 빛을 띤 장력이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왔다. 혈맥을 거슬러 모은 진기를 한 번에 폭발시켰다. 도검신이 직접 창안한 비전 무공이었다. 이 한 방이면 웬만한 철문도 박살이 났다. 그런데 역혈장이 문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왔다. 정확히는 문 밖에 있는 누군가의 엄청난 내력에 의해 밀려난 것이었다. 도검신이 뒤로 밀려났다. 발로 바닥을 긁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손바닥이 저렸다. 아니, 팔 전체가 얼얼했다. 이게 대체? 자신의 역혈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막힌 건 생전 처음이었다. 문 밖에 누가 있다. 그것도 엄청난 고수가. 도검신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다. 누구냐? 밖에 누가 있느냐? 기다려라.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곧 저들이 돌아올 것이다. 가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검신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손이 떨렸다. 저자가 대체 누구길래? 그의 역혈진기를 튕겨내는 강력한 내공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결코 그보다 아래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 과연 세상에는 기인이사가 많다더니. 도검신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문 밖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고수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내력을 모아 도검신의 역혈장을 막아낸 것이었다. 그중 3명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다. 역혈장의 반동으로 혈맥이 뒤틀려 내상을 입은 것이다. 젠장, 저 괴물 같은 놈. 한 사람이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한 번만 더 내력을 발출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입 닥쳐. 듣는다. 다른 사람이 급히 입을 막았다. 사실 도검신이 한 번만 더 역혈장을 쏟아냈다면 문은 박살이 났을 것이다. 그 정도로 도검신의 무공은 강력했다. 강호에서 그를 따라올 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데 도검신은 공격을 멈췄다. 지레 겁을 먹은 것이다. 다행이다. 문 밖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도검신은 객잔 한가운데 서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다. 사방이 막혀있고 문 밖에는 정체불명의 고수가 지키고 있다. 도검신은 천천히 주먹을 풀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일단 기다려보자. 상황을 봐야 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불안이 계속 커져만 갔다.